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일주론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정미일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제를 통해서 정미일주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미일주가 있는데요. 어떤 육식갑자가 있잖아요. 뭐 일주도 육식갑자니까 이게 딱 있으면 여러분들은 우선 이것이 양으로 되어 있는지 음으로 되어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으로 되어 있다면 위아래가 다 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음적인 성향이 강한 거니까 일단은 양적인 성향이 강하냐 음적인 성향이 강하냐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정미라는 것에 정미일주에서 이 정화라는 게 따뜻한 걸 나타내잖아요. 밤하늘에 은은한 달빛 뭐 이런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정다감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미일주 자체도 사람들이 좀 사람이 좋고 그리고 다정한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미토가 동물로 봤을 때는 양이잖아요. 양이 또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정미일주가 또 고집을 부리면 엄청 고집이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식신상간운을 깔고 있는데요. 식신상간운이 그 사람의 표현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지의 식상은 표현 능력이지만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적극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병화는 강렬한 불빛인데 정화는 은은한 달빛이니까 표현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비교적 성실하게 계속 일하면서 늦게라도 성공하는 스타일 이런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떤 막 튀는 애들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튀는 애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일 할 일 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형이라기보다는 꾸준함, 성실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복도 있고 인간관계에도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정미일주가 위에도 화기운이고 밑에 있는 미토도 지장간에 보면 화기운이 들어있잖아요. 진술측매 네 글자 중에서 이 미토가 여름하고 가을을 연결해주는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화기운이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정미라는 것이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태양이 아니라 뭐 반딧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약하게 타오르는 그런 작은 불꽃 뭐 이런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흥분했다가 쉽게 꺼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변덕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고집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양고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이 성공하려면 고집도 좀 있어야 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갔을 때 성공하면 이제 되는 건데 그게 안 됐을 때에는 또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화기운 강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명랑합니다. 목기운, 화기운 이런 쪽이 그 사람이 명랑하고 활기찬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라는 것은 작은 불꽃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불꽃이라는 건 불을 피워줘야 이게 활활 타오를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줘야 됩니다. 자극. 그래서 주변 환경이 너무 좋으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발전이 없어요. 오히려 자극을 좀 받아야 더 발전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상간운으로 깔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미일주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성운이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신상간운이 관성운을 극하니까 관성운이라는 것은 여자에게는 남편이고 남자에게는 자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대체적으로 이성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 자살한 경마장 마필관리사입니다. 마필관리사라는 얘기는 경마장에서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관리하다 말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경기 시합할 때 딱 떠나잖아요. 그때 앞에서 꼬꾸러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타를 받은 후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해서 처자식도 있고 그리고 연봉도 꽤 셌다 그래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도 부유하고 그래서 자살할
일이 아닌데, 자살할 사람이 아닌데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심해갖고 그래서 자살을 했겠거니 하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마사회와 노조에서 진상규명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무오년, 경신월, 정미일, 경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은 이 사람이 언제 자살할 거야, 이것은 사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에 이 사람이 운이 아주 안 좋아, 이때쯤에 좀 어려움을 겪을 거야,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때 어려움을 겪어서 자살할 거야, 이런 얘기는 아무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제 관점에서 이 사주 제대로 된 사주 분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주는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인생 결과를 나타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고 사주 보고서 당신은 자살할 거야, 당신은 언제 죽을 거야, 뭐 일찍 죽을 거야,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죽는다는 얘기는 인생 결과거든요. 특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인생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목기운이 없으니까 인성운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인복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처자식이 있고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만은 이분을 보시면 재성운이 많죠. 그래서 한 여자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고 원진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유리한 사주라고 볼 수는 없고요. 39세서부터 48세까지 자살했을 때 이때가 잠이 원진살에 해당이 됐고 그리고 정유년이었는데 여기에서 인성운이 없다는 점에서 인내력은 좀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미일주가 제가 고집이 세다고 했는데 고집이 세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존심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업무상 일에 있어서 이렇게 질타를 받으니까 거기에 참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의경 제대 후 경찰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22살이었어요. 아버지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정적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머니가 엄청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아들이 아빠처럼 될까봐 걱정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남편은 뭐 이혼했든가 어떻게 됐겠죠. 그래서 엄마가 혼자 키우는 것 같은데 아들을 보면서 예전에 자기 아빠 닮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병자년 개사월 정미일 경자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정화가 있고 월간에 개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계충이 되잖아요. 이렇게 월간이 아버지 궁인데 이 아버지 궁에 의해서 충을 받으니까 당연히 아버지 복이 없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지금 관살이 3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관이 많다는 점, 이 점에서 경찰이 되면 참 좋죠. 그런데 이 사주는 목기운이 없습니다. 목기운이라는 게 학문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학문운이 없는 사람들은 그 준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때 이분 나이가 22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벌써 제대를 했거든요. 의경 제대를 하고 나서 22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 사람이 학문운이 없다고 해서 무슨 공무원 시험 같은 건 무조건 보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남들 일하는 시간에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4년제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그 4년제 대학 안에 학교 다닐 때 공무원 시험에 붙을 수 있다. 그러면 할만하죠.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뭐 한 1년 정도, 요 정도 안에 반드시 붙는다. 그러면 할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졸업하고 계속 뭐 고시원 들어가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뭐 그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학문운이 없는 사람들은 좀 불리하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우선 젊고 그리고 또 의경도 제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 사주 구성 자체도 관성운이 강해갖고 직업적으로도 경찰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공부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한은 정해놓고 해야죠. 뭐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기한을 딱 정해놓고 이 안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나는 그만두겠어. 이런 생각으로 시험 준비를 해야지 나는 붙을 때까지 계속 볼 거야.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20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 복이 없다 그래요. 남편이 평생 반백수고 자식들이 오죽하면 이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남자가 이제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평생 반백수라 그래요. 그럼 부인이 이제 자식들을 먹여 살렸을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 그리고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한심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 불쌍하다 그래갖고 자식들이 어머니를 이혼을 시킨 거예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들, 딸, 자식이 2명이 있는데 결혼 안 하고 무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식당 일 하는데 엄마한테 돈만 계속 가져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독립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남편 복 없고 자식 복 없고 그 얘기는 뭐예요? 살맛이 안 난다는 얘기죠. 여자 입장에서 남편 복 없고 자식 복 없으면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살겠어요. 근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 기해년, 계유월, 정미일, 무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사주가 극신약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목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관성원에 의해서 충을 받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아버지 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부모복도 그다지 없어 보인다고 봐야 돼요. 어머니를 나타내는 목기운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 아버지 궁에 의해서 충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관성운이란 말이에요. 관살에 의해서 또 충을 받으니까 남편 복도 없고 그리고 한참 그 결혼 생활하는 26세에서부터 45세까지 20년간 대운도 남자 복이 없었고 그리고 자식을 나타내는 토기운은 3개나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자식 복이 없다고 봐야 되고 그래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육친의 복이 없고 육친의 복이라는 게 뭐 내 가족을 말하잖아요. 부모 복도 없고 내 자식 복도 없고 남자 복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주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장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장점에 맞는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만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인생 살맛이 안 난다 이렇게 봐야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강한 게 뭐가 있어요? 식신상간운이 강하면서 양옆으로 또 재성운하고 식상운하고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점을 한다든가 식상운이 이제 음식 만드는 쪽으로도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을 해갖고 사업을 한다든가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말하는 쪽 재능이 많다는 얘기니까 뭐 글 쓰거나 아니면은 말하거나 뭐 이런 직업을 가져갖고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물운 자체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인복이 없는 대신 재물운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인복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애들 혼자서 벌어가지고 애들 다 먹여 살린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다 컸는데 지금까지 뜯어간다는 얘기는 자식들이 뜯어간다는 얘기는 돈이 그래도 조금씩 벌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물복도 이 정도면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육신의 복이 워낙 없다 보니까 고생만 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흘러가는 대운도 그 용신인 화기운, 목기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대운 자체도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뭐 만약에 가감하게 이혼을 하고 그리고 자식들도 좀 컸으면은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할 일을 하고 그랬으면은 좀 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주였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정미일주 자체가 그렇게 그 매정하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육친의 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정미일주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